결국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영상은 자기 일정이 같아서 이제 한번 미루게 되면 잘 안 듣고 막 그래. 그러면 영상을 나는 바로 오늘 수업하면 내일 오전 중에 그냥 보내주거든. 그런데 수신이 어떨 때는 토요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다음 주 목요일날 수신하기도 하고 막 그래. 애들 보면. 때문에 예, 그러면 당연히 한번 밀리다 보면 아휴 모르겠다 안해 그래버리지.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급적이 현장에 와라. 현장에 오면 좋아. 좀 약간 귀찮고 하더라도. 자, 저번에 아마 우리가 9회까지 한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오늘 아마 행정부, 사법부 끝내고 이제 헌법재판소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어쨌든 사법부까지는 모두 다 끝낼 거고. 우리가 뭐 시험까지 뭐 4주? 5주 남았나? 그지? 할 일이 되게 많아. 보통 지금 예상컨대 한 2, 3주, 한 3주? 3회차로 해서 진도 다 못 끝내는데 많으면 3, 4회를 갖고 시험 전에 한 2주 남겨놓고 이제 복습을 좀 할 텐데 너희들 지금 한 것만 해도 양이 엄청 많잖아. 좀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문제 풀면서 복습을 해야 돼. 물론 지금 따뜻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그냥 습득하는 얘기인 거야. 응? 그래서 질문을 주는 애들은 이제 딱 몇 명 정해져 있는데 문자로 질문을 많이들 안 해보면 자, 저번에 국회를 봤으면 오늘은 행정부를 보자. 행정부. 자, 행정부. 자, 행정부의 기본적인 화이트까지 다 그래서 잘 썼어. 누가 보면 니필통인 줄 알겠다. 자, 행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구조를 일단 기본적인 구조를 봐야겠지. 행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있지. 이거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봤어. 그러니까 정법은 내가 수업하면서 계속 뒤에 있는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해. 그지? 언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두세 번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거든. 자, 행정부의 구조는 이제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밑에 누가 있어? 국무총리가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무위원이 있거든. 국무위원. 국가의 업무를 보는 위원. 국가의 업무를 보는 총괄하는 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국가의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고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감사원이 있다고. 감사원. 이게 기본적인 구조야. 여기 있는 걸 이제 행정 내각이라고. 내각. 그리고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야? BH지. BH. 청와대. 블루하우스. 청와대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이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보자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정무실장, 그다음에 뭐 인사실장, 각각 부처의 실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무총리를 통해 가지고 행정부를 총괄하는 거지. 지휘하는 거지. 자, 이게 기본 구조인데, 그럼 우리가 봐야 할 게 일단 국무총리를 볼 것이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도 볼 것이고, 감사원 볼 것이고, 대통령 볼 거야. 자, 그럼 또 하나 볼 게 이제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이 국가의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있지. 그걸 뭐라 한다? 국무회의가 있지. 국무회의. 딱 그래서 그걸 보는 거야. 지금부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감사원 이 5가지를 볼 거야. 5가지를. 자, 대통령은 좀 밀었다 볼게. 대통령은.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 앞에서 정부 형태에서 봤어.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의 지위는 요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고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뭐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임기는 5년이고 딱 한 번 할 수 있다. 5년 단임이다. 대통령은 끝. 자, 그럼 이제 국무총리부터 보자. 국무총리. 당연히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지. 행정부의 2인자. 2인자로서 임기가 있다 없다? 임기는 없어. 대통령이 그냥 임명했다가 뭐 자르면 자를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그래서 국무총리는 정해진 임기가 없다.
대통령 임기하고 그냥 맞춰가지고 5년 내내 같이 쭉 할 수도 있고 뭐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도 있고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 지금 몇 번째야? 초대 국무총리가 바로 이낙연, 두 번째 국무총리가 정세균, 지금 국무총리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구야? 누구? 김부겸. 그치? 야, 그 정도 상식은 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뭐 국회의장까지 몰라더라도 그냥 행정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대통령 이름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 누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로. 기본적인 상식 알고 들어가자고. 지금은 현재 김부겸이야. 김부겸. 자, 국무총리는 정해진 임기가 없다. 그러면 국무총리를 어떻게 임명하느냐? 앞에서 봤던 내용이야. 어디서 봤어? 국회에서 봤어. 국회단원에서. 국무총리는 어떻게 임명한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았어.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연히 국회에서 동의하는 과정에서 뭘 거쳐?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도 거치. 인사청문회라는 건 뭐 법을 어긴 게 있는지 없는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정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검증하는 게 바로 인사청문회야. 국회에서. 그래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국회에서 동의해주면 그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저번에 동의하고 승인 차이점 기억나지? 동의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는 거야. 임명할 수가 없다.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야당이 끝까지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해서 동의를 안 해줘. 그럼 대통령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임명할 수 없는 거야. 그치?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김대중 대통령 때 장상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그러니까 일종의 내정자, 총리 임명 내정자지. 근데 야당이 끝까지 반대한 거야. 끝까지 반대했어. 전입신고를 잘못했네 뭐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냐면 당장 자리가 비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총리 서리, 그러니까 동의가 아직 절차 안 끝나면 총리 서리.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임명을 철회했어. 뭐 주소 이전을 안 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너무 깝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에서 뭘 하냐면 그 사람의 정책 검증을 주로 하거든. 정책 검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할 때 너무 탈탈 털지 그냥. 집안의 사촌에 5촌에 이거 여담인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정숙 여사, 김정숙 1년 이게 그 신문 1면에 뭐냐면 김정숙의 가로 누구 뭐 무슨 비리 뭐 이렇게 딱 나왔어. 누군지하면 김정숙 여사의 32촌 비리 혐의 발각 이렇게 딱 나왔어. 너 32촌이 뭔지 알아? 32촌? 너네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 있잖아. 아버지 형제 아들. 그게 몇 촌이야? 4촌이야 4촌. 그치?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아들의 몫이 넘어가. 그게 5촌이야 5촌. 32촌이면 단군이야 단군 거의. 그지? 단군의 비리가 뭐 그걸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 뭐 일면 타로 나왔어. 그지? 너무 탈탈 터는 거죠. 이건 좀 너무 심한. 어쨌든 여담이었고. 김정숙이 누구예요? 영부인, 대통령 부인. 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참고로 보고 있고, 자, 그다음 참고 아니라 알아야 되겠고. 자, 그러면 국무총리의 권한 보자. 국무총리의 권한. 이게 중요하지. 국무총리의 권한. 일단 국무총리는 여기 있는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거든. 임명할 때 국무총리가 이 사람 임명해 주세요라고 제청을 해야 돼. 제청. 즉 국무위원 일종의 추천이야. 추천. 제청 권한이 있어. 제청 권한 있어. 그리고 국무위원을 내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 그래서 일을 하는데 얘는 너무 일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통령님 그 국무위원 잘라주세요라고 건의할 수 있어. 국무위원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국무위원을 해임하라고 건의할 수도 있어. 해임 건의권. 물론 뭐 대통령이 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해임할 필요 없겠지.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최종 결정 권한을 할 거 아니야. 결재를 할 거 아니야. 결재, 그지?
결제할 때 반드시 국무총리가 옆에서 같이 결제를 해줘야 돼. 그걸 뭐라 한다고? 기억나나? 대통령이 어떤 결제할 때 옆에서 같이 결제해준 걸 뭐라 한다?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서 배웠는데 이게 뭐였어? 부서권. 기억나? 부서권? 기억나? 부서권. 국무총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부서권이 뭐였어? 옆에 부수적으로 같이 서명해주는 권한이란 말이야. 부서권. 일종의 대통령을 옆에서 이제 보좌하는 역할도 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하는 게 바로 부서권이지. 부서권이 있어. 그리고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뭘 한다고? 국무회의라고 한다. 즉 국무회의. 국무회의에서의 부의장이야.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부의장. 그리고 대통령은 각부에게 어떤 명령을 할 때 국무총리를 통해서 해야 돼. 형식상은. 그래서 국무총리는 모든 각부를 다 통월하는 권한이 있어. 국무총리는 특별한 정해진 업무가 없어. 모든 업무를 다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부의 통할권이 있어. 각부 통할권. 그리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있잖아. 행정부의 법을 뭐라 한다? 명령이라고 한다. 명령. 국무총리도 행정 입법인 명령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만드는 법을 뭐라고 그래? 국무총리령이라고 하는 국무총리령을 따로 만들 수 있다. 국무총리령. 령을 제정할 수 있어. 자치적으로. 독자적으로 국무총리령이라는 행정 입법을 만들 수 있다고. 국무총리. 자, 국무총리의 권한. 자, 그리고 너희들 기억나겠지만 이게 바로 국무총리의 권한이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는 하지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도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다고 그랬지.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였지. 그래서 국무총리도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럼 국무총리 끝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요거 말면 이제 더 이상 알 거 없어. 국무총리에 대해서. 자, 이제 뭘 그러냐. 국무위원. 국무위원은 간단해. 우리 헌법상에는 국무위원은 15인에서 30인 사이로 이제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선생님 각부 장관은 어디 있고 왜 국무위원인가요? 이거야.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인규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어. 그러면 바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뭘로 임명해야 돼? 국무위원으로 먼저 임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장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모든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맞아 틀려? 맞는 거지, 그지? 모든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이건 맞아. 근데 국무위원 혹시 나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 없어요? 자, 그럼 모든 국무위원은 장관이다. 이건 맞아 틀려? 이건 틀린 거야, 그지? 장관이다 그러면 틀려. 이거는 맞아. 이건 틀려. 즉 국무위원 중에서도 장관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 오케이? 요런 함정 빠지지 말아라. 자, 그러면 국무위원은 어떻게 임명하느냐? 아까 벌써 한번 봤어. 국무위원 임명 절차. 임명 절차는 누가 제청한다?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하겠지. 국무총리의 제청. 그리고 국무총리가 제청하잖아?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이제 인사 내정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이게 국회로 넘어가. 국회로.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겠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사청문회는 그 사람이 뭐 전입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세금을 안 낸 게 있는지, 군대 잘 갔다 왔는지 탈탈 털지 그냥. 탈탈 털어. 탈탈 털는 거 좋은 게 아니야. 4초나 5초까지 다 털잖아, 그지?
그럼 누가 장관을 해? 그지? 장관 하려고 하게. 왜냐면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가도 좀 실수한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거 다 털어봐. 어? 자기 인생 모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다 털리는데, 그렇지? 인사청문회를 해.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이 사람은 장관으로서 적격인지 부적격인지를 심사하는 거야. 적격, 부적격. 적격 또는 부적격인 것을 이제 판단을 해. 국회에서 판단한 다음에 이제 대통령한테 보내는 거지, 국회에서. 자, 만약에 적격이라고 판단하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돼.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딱 인사청문회 했더니만 부적격해, 사람이.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 못하나? 그렇지 않아. 설령 부적격이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기속되지 않아. 즉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간에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거야. 대통령 임명. 즉 여기에는 국회의 도의 절차가 필요 없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거야. 인사청문회만 하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국무위원도, 그러니까 장관도 정해진 임기가 없는 거야. 임기가 없어. 임기가 없다.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장관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이거는 다시 외워졌지, 그지? 자, 이렇게 반복하면서 외워지는 거야. 외워진다. 자, 그래서 국무위원까지 봤어. 자, 그럼 국무회의 보자.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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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무회의는 저번에 봤던 내용인데 복습을 잠깐 해보는 거야.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의결기구가 있고, 그 앞에 봤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심의기구가 있고, 자문기구가 있다고. 의결기구는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야. 필수 절차야.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따라야 돼. 기속력이 있어, 기속력. 반면에 심의기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맞아. 그런데 여기서 결정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 기속되지 않아. 불기속돼. 자문기구는 여기 있는 절차를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 그래서 임의기구, 임의기구야. 당연히 임의기구니까 반드시 기소되지 않겠지. 자, 그럼 국회는 이것을 뭐라고? 국회는 의결기구라고. 국회는. 반면에 국무회의는 뭐야?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야. 국무회의. 심의라는 게 심의라는 건 제시들은 요즘에는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이게 참 애먹냐 하나. 심사하다 그런 거잖아. 심사해서 결정하는 거잖아. 의사에서 의견을 결정한다.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토론한다는 뜻이고, 그지? 자문, 누군가에게 조언해준다는 뜻이잖아, 그지? 우리나라의 헌법에 의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게 있어. 그건 이제 자문기구야. 응? 근데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야. 물론 미국에도 국무회의가 있거든. 근데 미국의 국무회의는 헌법상 자문기구야.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국무회의가 심의기구야. 심의기구. 이건 좀 난이도 심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심의기구다. 자, 그럼 이제 국무회의를 보는 거야. 자, 국무회의는 일단 의장은 누구? 의장은 당연히 대통령이 있겠지. 의장은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야. 대통령. 의장인 대통령과, 그러니까 국무회의 구성원은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 그래서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무회의의 지위는 뭐라고 벌써 봤어?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야.
물론 이걸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렇게 보기도 해. 또 틀리지도 않아. 의결기구다. 근데 기속되지 않는다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심의기구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심의기구인 의사결정기구다. 국무회의는 당연히 대통령이 부재 시에는 국무총리가 이제 의장 대행으로 이제 회의를 진행하겠지. 그래서 국무회의를 보통 이제 거의 뭐 하루다 거의 매일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도 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도 하고. 아니 국무총리도 없다. 뭐 지방에가 있다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거야. 기재부 장관이. 그 국무위원도 순서가 있어. 순서. 제일 높은 국무위원이 바로 기재부 장관. 그 다음 기재부 장관이 바로 교육부 장관. 그래서 보통 기재부 장관을 기재부 부총리라고 해요. 부총리. 부총리가 2명 있어 우리나라는. 교육부 장관하고 기재부 장관이 바로 부총리급이야. 서열이다 서열이. 어쨌든 최고 심의기관이다. 자, 그러면 이 국무회의에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즉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기속한다 기속하지 않는다? 기속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중요하겠지?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기속되지 않는다. 꼭 해도 국무에서 A라는 걸 결정했어. A 하기 했어. 근데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이야. 대통령이. 오케이 되더라.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기속되지 않는다. 오케이? 꼭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지문에 나온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모든 사안은 대통령의 모든 대통령의 모든 대통령 결정은 모든 안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 아니 틀려. 이건 틀리다. 즉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략 20여 가지가 어떻게 써있냐? 다음의 조항에는 20가지 쭉 해놓고 이런 조항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돼 있어. 즉 그거는 반드시 거쳐야 돼. 근데 그 이외의 것은 그냥 대통령이 국무회의 절차 없이 바로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 한번 뒤에 있는 헌법조문을 보면 맨 뒤에 헌법 있잖아. 맨 뒤에 헌법조문. 자, 헌법조문에 89조야. 89조 보면 너를 법 읽을 때 유의해야 할 게 봐봐. 89조면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야 거칠 수 있다야. 거쳐야 한다지 그치? 거쳐야 한다와 거칠 수 있다는 달라. 천지차이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즉 필수 절차라는 거야. 아니 거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쳐도 그만 안 거쳐도 그만이라는 얘기인 거야. 즉 여기 있는 17개 조항은 대통령이 결정할 때 혼자 하지 말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하라는 얘기인 거야. 물론 이거를 대통령이 안 따라도 그만이야.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모든 안건을 여기 거칠 필요는 없다. 여기는 17개만큼은 단 17개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 이건 맞는 거야. 모든 하면 틀려. 근데 거쳐야 하는 건 반드시 거쳐야 돼. 이 17개는. 어렵지 않지 무슨 얘기인지.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있다.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도 딱 요 정도까지만 봐두면 돼. 국무회의도. 자, 그러면 이제 뭘 보느냐. 대통령은 조금 이따 보고 다음 페이지에 66페이지에 감사원부터 볼게요. 감사원. 감사원은 시험문제라는 거 뻔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이거는. 감사원은 다른 거 낸 적이 없어.
자, 우리 감사원 어디서 한번 봤어? 어디서? 어디서 봤지? 내가 물어봤잖아. 네가 나한테 물어봐. 감사원 어디서 봤어? 감사원. 이것들이 이건 너를 문제 풀면서 복습을 하냐? 어디서 언급되는지도 기억 안 나? 어디서 언급됐어? 봤던 거면 그렇지. 그게 어디서? 아, 그 견제할. 얘한테 물어봤잖아. 아, 어디서 봤어? 오셨어. 한 명도 기억 안 나면 이건 참 좌절. 어디서 봤어?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나온다. 견제할 때 모르겠어요. 어디서 봤어? 너도 들어서 적어서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어. 어디서? 그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하려고. 그냥 항상 보면 너를 뻔하지, 그지? 뭐 국사에서의 주관식답은 왕권 강화, 그지? 수학에서의 주관식답은 1 아니면 0, 그지? 마찬가지로 이제 정법에서의 주관식답은 민주성, 뭐 견제 이거 항상 그지? 뻔한 답이지, 그지? 거기서 본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국회 예산 과정에서 결산 검사는 감사원에서 하고 결산 심사를 국회에서 한다고 기억나니 이거 했던 거? 야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이 중에서 한 명은 거지 한 명이. 야 근데 중요하다 얘기했잖아. 그 애들 시험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내용 자체가. 애들이 야 이게 1학기 때 3문도 들었던 사람. 3문 들었어? 3문 안 들었어 너희들은? 1학기 때? 겨울방 겨울방 때 학기 중에는 안 되냐고? 너희 두고 다녔어? 자, 사문하고 정법하고 했을 때 아니 어려워? 차이가? 어려워? 너 봤을 때? 난 두어니까 잘 모르겠구나. 어렵지 사문보다 그지? 너 사문 안 들었었어? 그래? 다 물갈해야 됐구나. 사문 계속 쭉 들은 게 아니었구나. 사문보다 어려워 당연히. 그렇다고 너희들이 사문은 나도 이제 사문 뭐 생윤, 정법, 경제를 20여 년 가르치지만 사문 생윤을 가르쳐도 재미가 없어. 왜? 뻔하잖아. 사문생은 1학기 때 배웠잖아. 그치? 사문 뻔하지. 그치? 뭐 이건 벼락치기가 가능하잖아. 솔직히. 응? 근데 정법 벼락치기 아닌다니까. 벼락치기. 절대 아니지 정법은. 근데 계속 이 언급을 하면서 너희 자동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법적 마인드가 생기네. 법적 마인드. 자. 감성.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돼. 이제는. 계속 반복된다고. 자, 감성에서 시험 이렇게 뭐가 나오느냐. 일단 감사원은 여기서 봤어, 그치? 자, 이거를 여기다 만들어 놓지 않고 여기다 만들어 놓네. 이 얘기는 국무총리의 지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뜻이야. 즉,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야, 대통령 직속. 즉, 여기에 대통령 직속이 하나 또 있다. 뭐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정원. 국정원 하면 유명하지 그 댓글 부대. 기억나니? 댓글 부대 너희들 뭐 국정원 요원이 뭐 박근혜 정부 때 뭐 댓글 달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 그지? 기억 안 나는구나, 너희들. 만약에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국무총리 지위 없이 대통령이 그만큼 직접 관여한다는 뜻인 거야. 이해해서 분명히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저는 뭐 색칠 공부 아니 교재에다가 빽빽하게. 자, 대통령 직속이야. 직계상 대통령 직속이야. 단 대통령 직속인데 감사원은 엄격하게 독립을 지켜줘야 돼. 독립을. 그러다 보니까 직계상 조직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이지만 한번 임명을 해주잖아. 감사원장을.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든 대통령은 감사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독할 수 없어. 직무상 독립해. 대통령은 절대 관여할 수 없다고 한번 임명해놓으면. 기억해도 직제상은 대통령 직속이지만 대통령이 직무에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헌법상 독립기구야. 헌법상 독립된 직무상 독립된 헌법기구야. 이렇게 직제상은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상 대통령의 지위를 절대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구라는 거 꼭 기억해둬요.
감사원장을 하면 임명하면 끝이야. 자, 감사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위원이 있겠지. 뭐 5인에서 10인 이건 다 외울 거 없고. 자, 그다음에 감사원장을 어떻게 임명해? 이것도 저번에 우리가 국회에서 봤어. 그지? 감사원장 임명 절차. 한번 복습해볼까? 이제 외워볼까? 국회에서 헌법기관 임명할 때 여기 같이 한번 복습, 이거 외워지는 거 시험지 100% 나오는 거니까. 국회에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때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행정부의 감사원장, 국무총리 기억나니?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기억나지, 그지? 국무총리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기억나지?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 대법관 있어.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있었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자, 일단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그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기억나? 3법부가 구성됐지? 입법, 행정, 사법. 왜 또 뭐가 있어? 헌법재판소가 있었지? 헌법재판소에도 재판관 9명과 헌법재판소장이 있었겠지. 그지? 그러면 헌법재판관 9명 어떻게 한다고? 국회에서 3명 선출, 대통령이 3명 임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 지명. 근데 이 9명을 모두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동의 절차 필요 없어. 여기서 그냥 3명 나눈 거니까. 헌법재판소장은 이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기억나나? 자,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 누구 있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 사람? 감사원장, 국무총리,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국회가 동의해주는 사람들이야. 기억나지, 그지? 자, 감사원장도 어떻게 임명한다? 감사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리고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너무 당연하게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임기는 4년이야. 4년. 임기 4년. 4년.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함정이 나올 수가 있어.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는 거야. 임명권. 임명권이 있어. 대통령 임명권. 임명권이 있다 그러면 맞아. 그런데 자, 임명권이 있다? 그러면 틀리다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임명권이라 하면 임명할 수도 있고 면책할 수도 있는 거, 자를 수도 있는 거야. 자를 수가 없다고. 임기가 확정되기 때문에. 즉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임명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자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면권이 있어. 근데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임명권만 있다고. 임명권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그래? 짤 수가 없어. 임기가 철저히 보장돼줘야 되는 거야. 감사원은. 자, 그러면 감사원의 임기를 왜 이렇게 보장해주냐? 어떤 역할을 하냐? 감사원의 권한 보자고. 권한. 벌써 한번 봤지? 감사원이 무슨 역할 한다? 결산 검사한다. 결산 검사. 결산 검사하지. 그 다음 감사원이 하는 역할은 여기는 행정부 공무원. 그러면 국회 공무원, 사법부 공무원이 아니야. 행정부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야.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뭘까? 사원부. 사원부가 이제 공무원들 비리 감찰하는 곳이잖아. 고려시대로 말하자면 어사대. 오케이? 즉 공무원의 비리 감찰. 감찰하는 곳이 바로 감사원의 권한이야. 공무원의 비위 감찰, 그 다음에 결산 검사. 자, 감사원까지 봤어. 감사원까지. 자, 대통령. 내용 어렵나? 이걸 너희들이 좀 평소에 관심 있었으면 자기가 알았던 걸 이제 여기저기 뿔뿔이 흩었던 관심을 쫙 모으는 과정이라서 되게 재밌을 텐데 만약 관심이 없었으면 되게 어렵지, 솔직히. 이런 식으로 좀 관심 있었다면.
자, 대통령. 자, 이때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여기도 문제가 나오는 게 뻔해. 정해져 있어. 야, 여기 행정부에서 내신에서 몇 문제 나올 거 아니야, 너네? 집중이기 때문에 많이 낼 수가 없어. 지금 이 많은 단원에서 지금 여기다 테마로 이제 거의 좀 전체 테마로 30개지만 1학기 테마가 보통 몇 테마까지면 20테마, 22테마까지 텐데 그 보통 30문제 너 해봐. 그럼 테마별 한 문제 나오는 거야. 테마별 한 문제. 그렇게 낼 수밖에 없잖아. 골고루. 근데 뭐 당연히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중요한 거 내겠죠. 그래서 자 구속의 거 내겠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대통령의 권한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나온 건 내가 봤을 때 뻔해. 감사원 나왔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을 볼 거야. 자, 그럼 대통령의 권한이 있어.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앞에서 했던 걸 학습을 한번 해보자. 대통령은 당연히 임기 5년의 단임이다. 국민들의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게 바로 대통령이야. 대통령 지위는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고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지. 응? 지금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통령을 하려고 그래? 권한이 그만큼 많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치?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임명직 자리가 대략 한 2만 개 되래. 2만 개. 연봉 한 1억 가까이 되는 그 자리가 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런 권력욕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줄 서겠지.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큰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줄 서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기여를 해가지고 차례를 맡으려고. 임명직 자리 맡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치열한 거야. 이제 대통령 경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많이 모이겠지. 거기서 기여해가지고 돈 좀 벌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 대통령의 권한은 딱 그래서 뭘 기억해 두느냐. 대통령이 무수히 많은 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있어. 국가 원수. 여기에 보면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이거 다 외울 거야? 외우지 말고는 외울 수가 없어. 아니 물론 난 외워. 여기 말고 여기 보는 거야. 여기에 난 외워. 하지만 너희들은 외울 수가 없어. 그지? 외우면 좋지. 근데 이거 어떻게 외웠냐? 근데 시험지 어떻게 나오겠어?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걸 안 외우면 모른단 말이야. 그지? 그럴 때는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일단 다 외우지 말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만 좀 기억하더라고. 그럼 나머지는 다 국가 원수구나 기억하면 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상상을 하면 외워질 수 있어. 자, 일단 대통령이 행정 입법을 만들 수 있겠지. 대통령이 만든 입법을 뭐라고 하겠어? 대통령령이라고 하겠지. 대통령령.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 그래. 시행령. 자, 대통령령은 국가 원수로서 제정하는 걸까? 아니면 행정 수반으로서 만드는 걸까? 당연히 행정부 수반으로서 만드는 권한이겠지. 당연한 거야. 즉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권한. 대통령령은 일종의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 제정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거. 지휘 감독 권한도 당연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겠지. 그 다음에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법 집행 권한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겠지. 이거 외워줘야 되는 거야. 물론 에세이 외우려고 힘들어. 그 다음에 아까 국무회의 봤지. 국무회의의 의장이지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되겠지. 국무의 의장. 응? 자, 거기다가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국군 통수권이야. 선생님, 국군은 국가의 군대니까 국군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거든. 응? 국군을 통수하는 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지금 여기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모아놓은 견해를. 자, 다수설은 국군 통수권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봐. 왜 그러느냐? 아까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 있고 국무위원, 이게 국방부 장관이 있거든. 국방부 장관, 국무위원 중에서 국방부 장관. 군인들은 국방부 소속이지. 그럼 군인은 어디 소속이야? 행정부 소속이지. 행정부 소속. 군인은. 즉 일종의 군인들은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이야. 공무원. 항상 졸드레가 오늘 안 왔구나. 너가 주는구나. 자, 군인은 행정부의 공무원이야. 공무원에 상관없어. 즉 국군 통수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본다고. 오케이? 근데 저기서 행정부 수반에 그거 저기서 이거는 뭐지? 국군 통수권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행정부에서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진다는 뜻이네요. 응? 무슨 얘기야? 국군 통수권. 자, 여기 있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 권한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이라는 뜻이야. 여기다 또 국가 권한이 되게 많아. 근데 그 권한은 여기 있는 앞으로 배울 권한은 이제 그 대통령의 국가 원수 입장에서의 권한이고 그 얘기인 거야. 자, 일단은 지금 국가 원수에서 권한 다 보겠지만 이걸 다 외우는 건 내가 너무 버겁고, 일단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만 딱 일단 구분해놓으라고. 그럼 이제 권한의 성격이 다른 거 고르시오 하면 쉽게 고를 수 있겠지. 행정부 수반만 골라. 이게 외워도, 그치? 이거 외워줘야 돼. 당연히 대통령령 제정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이고, 법령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의 의장이고, 이런 것들은 다 행정부로서의 어떤 장으로서 하는 역할이잖아. 내용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내가 하려는 얘기가 뭔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국가 원수에서 권한. 이건 다 외울 필요 없어. 외우지 말고. 물론,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이 있구나 정도는 이제 읽어놔야 돼. 근데 이걸 다 외운다기보다 거기는 단어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겠지. 무슨 뜻인지는. 응? 무슨 뜻인지. 졸립나?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지? 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배회적인 권한이 있어. 자, 얼마 전에 그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있었지.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대략 보면 아프가니스탄이면 옆에 파키스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중국도 있고, 중동하고 이제 동해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 길목에 여기를 차지하려고 숱하게 노력했다가 여기를 서양들이 여기를 식민지로 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한 곳이야. 여기가, 그지? 자, 근데 이제 여기에 2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9.11 테러라고 했어. 9.11 테러. 9.11 테러 때 그 빈라덴이 이제 그 9.11 테러를 주범이었는데, 빈라덴을 여기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여기를 습격을 하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친미 정권을 세워. 친미 정권을. 바로 그 전까지 해서 탈레반이 정부를 세웠어. 탈레반이 정권을 했단 말이야. 근데 탈레반은 여자들이 부룩한 얼굴, 눈만 조금만 보면 다 죽이고 막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뭐 남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만 채찍질로 죽이고 막 했단 말이야. 그치? 되게 잔인한 곳이야. 그 다음에 여자들은 학교를 아예 안 보내고, 응? 여자에 대해서. 되게 아주 잔인한 애인데 그 정부를 몰아내고 이제 친미 정부를 세운 거야. 친미 정부를. 근데 탈레반이 끝까지 외곽에서 저항을 했겠지, 그지?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겠지. 그런데 포기하고 이제 얼마 전에 여기에서 퇴각을 한 거지, 철군한 거지.
바로 철군하자마자 30일 만에 이제 20년이래도 아프간 출신의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잘 잡았겠구나 싶어가지고 아니 군대를 철수한 거야. 근데 철수하자마자 30일 만에 여기 다 점령된 거야. 30일 만에 탈레반한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탈출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 어? 이제 다시 이제 여자들은 교육 못 받고 하니까 이제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아슬아슬하게 전 탈출시켰지. 일본은 갔다가 허탕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야. 이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탈레반 정부가 들어왔어. 탈레반 정부가. 그런데 이제 이 탈레반 정부가 정식으로 다른 나라한테 야 우리 국가로 인정해줘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은 중국하고 러시아는 탈레반 정부를 국가로 인정해 주려는 움직임이 있어. 왜냐면 여기는 자원 같은 걸 이제 노리는 거겠지. 자원 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야 우리 국가로 인정해줘라고 요구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거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지. 자원도 자원이지만 인권 탄압하는 것을 상황을 봐서 인권 존중에 대해서 국가를 인정할지 말지 결정했다 그랬단 말이야. 즉 이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걸 국가로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행정부한테 있다. 이거는 당연히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겠지. 즉 국가 인정해 주는 거. 자, 영철아, 팔 좀 내리고 좀 펴고, 의자에 딱 붙이고. 즉 국가를 인정해 주는 거, 승인해 주는 거죠. 국가 외국 승인.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일 테고, 그 다음에 외교관을 접수하는 거. 그러면 만약에 뭐 주한 미국 대사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주한 대사를 파견하겠지.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거를 오케이 내가 받아줄게. 이걸 다 접수를 해줄 권한이 당연히 대통령한테 있다고. 외교관 승인. 이거를 외교관 승인이라기보다 뭐라 하냐면 접수. 그 다음에 전쟁 선포하는 걸 뭐라 그래? 전쟁 선전포고라고 하지. 당연히 선전포고권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야. 그 다음에 조약을 체결하는 거. 조약 체결. 조약 체결 비준권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조약 체결 비준권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자, 그 다음에 헌법 수호자. 어떤 학교는 시험제를 이거 두 개로만 쪼개서 내기, 대부분 다 이렇게 두 개만 쪼개내거든. 근데 어떤 학교는 지역적으로 이거 네 가지를 더 쪼개서 문제 내는 것도 있어. 그러면 애들 더 힘들겠지. 근데 요거는 쉽게 맞출 수 있겠지. 당연히 대외적인 권한이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헌법 수호자 긴급 명령권. 저거 좀 나눠줘야 돼. 대외적 수호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르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너네 학교 나중에 내가 프린트든 뭐든 봐야 돼 그거는. 봐서 아 선생님 이렇게까지 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너 요즘 애들 공부 열심히 너무 하게 되면 변별가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틀려줘라라고 이 선생님들이 간곡한 너희들에는 부탁이지. 그럼 그걸 맞추면 너무 잔인한 거죠 정말. 선생님들이 다시 좀 틀려라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했는데 그럴 때 여기까지 쪼개지. 자, 헌법 수호자로서의 권한, 긴급 명령권. 즉 명령은 원래 법률보다 하위법이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기출이니까. 그런데 긴급명령 발표하잖아. 그럼 법률하고 같은 급이야 거의. 법률하고 긴급명령권. 물론 긴급명령하면 나중에 국회의 동의야 승인이야? 승인이겠지. 그러니까 긴급이지. 승인이 뭔데? 나중에 인정받는 거잖아. 일단 해버리고. 예? 긴급명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긴급 경제, 재정경제 처분 명령권. 이것도 뭐 같은 개념이고,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권도 한번 봤어. 국회에서 봤어. 이거 국회에서. 원래 치안은 누가 담당한다고? 치안은 경찰이 담당해, 경찰이. 그런데 이걸 군인이 담당하게 하는 것을 계엄 선포권이라고. 계엄 선포하잖아? 그러면 영장도 청구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법원도, 재판도 일반 재판이 아니라 군사재판에서 받아, 군사재판에서. 집회에 대해서 다 제한할 수 있어. 계엄 선포. 그만큼 계엄이 무서운 거야, 계엄이. 우리나라에 뭐 80년대부터 다 있었지, 계엄 선포가.
그다음에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이거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배울 거야.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을 해산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그것도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권한이야. 그다음에 국정 통합. 박필진의 강의를 그냥 할게. 국정 통합으로서의 권한. 헌법 개정안 제안권. 자, 헌법 개정 절차 벌써 내가 봤을 때 2번 봤어. 2번. 맨 처음에 헌법 개정안 발의해야겠지. 발의권자 누구? 대통령과 국회 제적 과반. 기억나니? 그 다음에 공고. 그 다음에 국회 의결. 국회 의결은 제적 3분의 2. 그 다음에 국민투표. 기억나지? 그지? 여기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잖아. 그것도 국가 원소수의 권한이라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 부의권. 국민투표도 우리가 앞에서 봤어. 국민투표는 우리나라에 2가지가 있다고.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국민투표. 자, 즉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이거를 국민에게 물어볼지 말지 결정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물어봐서 결정하는 거. 국민투표 부의권이야. 붙일 수 있다. 대통령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회의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임시회 소집 요구권. 이것도 우리 언제 봤어? 국회의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서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서 원래 국회는 국회, 행정부는 행정부 따로따로 해야 할 거냐 대통령제는.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야 임시회 좀 열어줘라고 국회한테 요구할 수 있다고. 그럼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다 봤어. 기억나지? 그다음 국회 출석 발언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법률안 제출권. 이거 우리 어디서 봤어? 이것도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원래 대통령제의 특징은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률을 제출할 수 있다고.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서. 이것도 국정 통합 권한이고. 사면권. 사면권은 행정부가 법원에서 형벌을 확정했어. 그런데 대통령이 죄를 사해주는 거야. 사해주는 거. 법률안 공포권. 법률 제정 절차 저번에 봤지 우리. 그지? 자,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이것도 국회에서 다 본 내용이야. 자, 이거 세부적으로 다 본다기보다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은 국가 원소수의 권한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 오케이? 자, 되게 양이 많아. 그런데 딱 보자마자 아 이게 누구의 권한이겠구나.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정도 알면 돼. 이걸 내가 중간식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자, 그럼 이제 뭘 보느냐? 대통령이 이렇게 권한이 많아. 행정부 자체가 권한이 많아.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지. 자, 행정부에 대한, 특히 대통령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통제 방법이 뭐가 있냐? 통제. 자, 이것도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자, 대통령에 대한 견제 방법. 견제는 내부적 통제가 있고, 내부적 통제가 있고, 외부적 통제가 있고.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이 있었어. 자, 이렇게 행정부 안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면 내부적 통제겠지. 그다음에 이 외부에서 뭐 입법부든 사법부든 밖에서 통제하면 외부적 통제겠지.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를 구분하자고. 첫 번째, 자 감사원이 공무원들 비리 감찰하네. 이건 내부적 통제일까 외부적 통제일까? 감사원은 당연히 내부적 통제겠지. 아무리 직무상 독립기관이라 하지만 또 행정부 직속이니까. 그래서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적 통제야.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결재사항에 대해서 옆에 같이 서명을 해준다고. 부서제도. 대통령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부서제도도 일종의 내부적 통제라고. 부서제도.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사이에 또 국민권익인권위원회가 있어.
이것도 이제 공무원 부정부패하는 것도 여기도 여기서도 이제 발견하는 곳인데 국민권익위원회. 참고로 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그 다음에 이것도 간혹 일부 학교에서 나와. 직업공무원제도. 혹시 부모님 공무원 신분 되시나? 네가 어디서 너무 많지? 너무 많이. 자, 있으면 용도죠. 이건 내가 공무원 욕하는 게 아니라 과거 공무원, 과거 공무원. 공무원을 혹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공무원 하겠다. 공무원도 많이 안 그럼 네가 판단해. 요즘 공무원도 괜찮아. 근데 공무원 사람들 왜 이렇게 공무원 하려고 애들이? 공무원 경쟁은 엄청 높잖아. 왜 그럴 것 같아? 안정성이잖아. 안정성. 안 잘리니까. 왜 안 잘리느냐? 그게 바로 지역 공무원 제도야. 자, 지금은 그랬다는 난리라는데 이제 어떻냐면 실제 사항이 실제나 공무원 몇 시 출근? 9시 출근이야, 그지? 일반 사기업은 9시 출근이면 9시 출근할 것 같아? 미쳤어. 그랬다가는 상사한테 찍히지, 그지? 그래서 9시 출근 시간이면 대략 8시나 7시 반까지 출근해. 네가 청소해놓고 막 그래, 그지? 근데 공무원, 딱 볼게. 공무원은 9시 출근이면 칼출근해야 돼, 그지? 응? 쓸데없이 일찍 갈 이유가 없어. 9시 출근 바로 일할까? 그렇지도 않아, 그지? 9시 출근 있으면 아침 티타임 하면서 이제 신문, 구독, 그지? 10시까지, 그지? 자, 그럼 10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해. 언제까지? 11시까지. 10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해. 11시부터 12시까지 점심 메뉴 뭐 먹지 걱정을 해. 고민을 해. 11시부터 12시까지. 그지? 뭐 먹을까? 막 얘기해. 1시간 동안, 그지? 그래, 뭐 먹자. 1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12시에 밥을 먹어. 응? 1시까지 식사, 그지? 자, 1시에 들어와. 바로 밥 먹을까? 네, 바로 일할까? 아니지, 그지? 1시부터 2시까지 오침. 그지? 밥 먹었으니까 또 이제 커피 한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2시까지 쉬어, 그지?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 일해, 그지? 그래서 이제 5시까지 일해. 그 다음에 5시부터 6시까지 퇴근 준비. 그지? 그래서 퇴근하고서 회식 뭐 먹지? 그래서 고민을 해. 6시에 칼퇴근, 그지? 자, 실제 예전에 그랬어. 잘릴까 안 잘릴까? 절대 안 잘려, 그지? 공무원들. 응? 특별히 뭐 새로운 거 할 필요 없어.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공무원들은. 근데 그 정도면 충분하단 말이야, 그지? 절대 자를 수가 없게 돼 있어. 그게 바로 직업공무원제도야. 요즘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요즘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옛날에. 왜요? 근데 요즘에 왜 안 돼요? 그렇게 이게 정상이야? 아. 이 정상이야, 씨. 자, 어쨌든 요즘 이랬다고. 왜냐하면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제도인데 이걸 왜 있나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거의 반대말이 스포일드 시스템이라 가지고 역관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역관제 뭐냐면 관직은 사냥이야. 사냥. 엽총이라고 하지. 엽총, 그지? 사냥 엽자야. 관직은 사냥감이기 때문에 내가 당선되잖아? 그러면 그 관직 다 내 건 거야. 그래서 그걸 싹 물갈이 할 수 있어. 역관제는. 그게 이제 민주정이라고 보는 거지. 미국은 원래 그래, 미국은. 그래가지고 내가 대통령 당선되잖아? 그럼 공무원들 싹 물갈이. 다 가려. 내 뜻에 맞게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의 관료 조직이 어떻게 될까? 다음 대선에 당선될 사람에게 줄 서겠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국정의 행정의 연속성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직업공무원제는 야, 공무원들은 그 직급을 보장해주자. 절대 자르지 말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공무원 못 잘라. 이게 바로 직업공무원제라고. 이게 왜 내부 통제겠어? 대통령과 뜻이 다른 일을 대통령이 자기와 뜻이 다른 일을 명령으로 해. 그러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잖아. 통제겠지. 이해해서 무슨 얘기지? 왜 직업공무원제가 내부 통제인지 알겠지? 내부 통제인지, 그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지금 그랬다가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욕심 없고 또 승진에 대한 욕심 없고 그냥 편하게 살겠다 싶으면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런데 그랬다가는 승진은 안 되겠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내부적 통제다. 이 정도만 알는데 오히려 세상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뭐 내부 고발제도 뭐 등등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될 테고. 그다음 외부 통제. 뭐 국회가 통제하는 방법, 법원이 통제하는 방법, 헌재가 통제하는 방법, 국민이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 자, 이거는 그냥 판사를 생략하고 여기 있는 거. 오케이. 국회는 벌써 우리가 봤어. 자,
대통령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각종 동의권, 승인권, 국회가 행정부 견제하는 거지. 보면서 같이 외워지자. 계엄, 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당연히 이것도 국회가 행정부 견제하는 거겠지. 그다음에 국정감사, 국정조사권 기억나나? 차이점 뭐였어? 국정감사, 국정조사권. 국정감사, 국정조사권. 뭐였어? 차이점?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차이점. 했던 거 기억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 몰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 감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조사가 특별한 그렇지. 일시적으로. 했던 거 기억나? 국정감사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탁탁 터는 거.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비정기적으로 터는 거. 기억나지, 그지? 어쨌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겠지. 응? 내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좀 외워지라는 거야. 그 다음 국무위원 회의 건의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자르라고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다고. 국회에서 봤지 우리. 또 당연히 행정부. 오늘 백신 2차 맞았거든. 좀 쉽네. 국무위원 회의 건의권. 그 다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이 있지. 탄핵 소추권도 당연히 행정부 견제하는 거겠지. 그 다음 국무위원 출석 요구 질의권. 이거 당연히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서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겠지. 다 한 번씩 어디서 봤던 내용들이야.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면 반복되면 외워지는 거야. 그 다음 법원. 이거는 명령규칙심사권은 좀 이따 법원에서 볼 거야. 행정재판 좀 이따 볼 것이고, 건의도 좀 이따 볼 것이고, 뭐 시민들의 권한은 참고로 넘어갈게.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풀고 줬다가 사업으로 넘어가자. 딱 2분 줄게. 2분. 보면서 해. 외워져야지. 너 고개 좀 들면서 해. 너 약간 조는 것 같아. 그지? 내가 잘못 보는 거 아니지? 정신 차려. 자, 같이 보자. 헌법기관 A. 자, 풀이할 때는 집중해서 들어. 자,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네. 그럼 A는 누구가 되겠어? 대통령이 되겠지.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그다음에 총리와의 면담이 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포지션 거. 어쨌든 뭐 대통령의 A는. 자, 1번. A의 모든 정책 결정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아니지. 아까 17개는 반드시 거쳐야 돼. 근데 그 이후의 거는 대통령이 그냥 거치지 않고 발언해야 된다고 했지. 모든이 아니야. 거쳐야 하는 조항이 있다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 2번. 자, A는 국회의 동의로도 헌법 개정안 발의는 그냥 대통령이 하든가 아니면 국회 제적 과반이 하든가야. 국회 발의할 때 뭐 국회 동의 받을 필요 없겠지. 그냥 대통령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나중에 국회에서 표결할 건데. 그래서 국회 동의 필요 없어. 그냥 헌법 개정안 발의는 대통령이 하면 돼. 3번. 자, A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국가 예산안 심의 확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회가 한다. 국회가. 정부가 편성을 하고 국회가 이것을 심의 확정해준다고. 오케이? 4번.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명령. 자, 대통령령은 그냥 대통령이 하면 되는 거야. 뭐 국회의 동의 필요 없어 이거. 그지? 그냥 법률 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대통령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 왜 국회의 동의를 받아? 5번. 대통령은 중요한 조약을 체결 필요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억나지? 조약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한테 있고 뭐 체결 동의, 비준 동의, 동의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회한테 있다고. 오케이?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야. 자, 바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오케이? 자, 32번. A는 국가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 A는 어디? 국회. B는 세입 세출 결산을 매년 세출 결산. 어떻게 검사 어디? 감사원. B. C와 찬도 A의 그 결과를 보고한. C와 A는 아까 국회였으니까 C는 누굴까? 대통령이겠지. 예산안 결산은 C가 의장. 대통령이 의장이래. 그럼 D는 뭘까? 국무회의가 되지. 국무회의. 연결되니? 자, 입법사항에 국가예산 국회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체결 비준권은 누구한테 있다? 대통령. 체결 비준 동의권이 국회고. 2번. 감사원은 국무회의 소속이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야. 직속. 틀렸고. 다음. C가 대통령이네. C가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명령하면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면을 한다고. 사면. 답 3번이네. 4번. C.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처분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처분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 승인. 국회가 승인해줘야지. 이런 것들은 각종 동의 승인은 국회가 준 거야. 자, D는 뭐야? 국무회의 모든 구성원은 알지? 국무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만 국무위원은 국회가 동의해줄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3번이야. 어렵지 않아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이제 사법부 들어가자. 사법부.